뭔 놈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지, 나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 발전이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이제 발전을 소개합니다. So happy, feeling great. Let's paint our face that screams like the best time, the best time. 'Cause sleeping is your great defense. Open wide now, be the best. 반갑습니다. 네, 2월 셋째 주 이발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호응. 와. 너도 해야 돼. 와. 이거 효과음으로 해주세요. 셋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설날 잘 보내셨나요, 다들? 저요? 네. 당신들 말고 누가 있어요? 아니 청취자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건 줄 알고. 예. 네, 청취자분들은 잘 보내셨을 겁니다.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설날 동안 또 한 주 쉬고 왔더니 예. 에너지가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차게 2월 셋째 주는 아침 방송으로 멋지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방송. 네, 새해 첫 방송 아니야. 아니 음력새 음력새. 그렇죠. 네, 그래요. 이번 주 이발소는 그럼 음력새해를 맞이하여 또 각 예. 기업들이 어떤 발전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논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네. 되게 잔잔하네요. 아침 방송이라 그런가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가. 자가 발전 때도 이러면 어떡하지? 아니 이발소에서 힘을 충전해서 자가 발전 때 또 이발소 날려먹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이번 주 이발소는 긍정 씨가 먼저 좀 시작해 볼까요? 예. 제가 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라인은 뭐 우리 저기 메신저 특집 때도 한번 언급이 됐었고, 그렇죠. 네, 완전 다른 회사로 그죠. 분사가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 라인 코퍼레이션이 도메인 이름 가지고 소송을 하다가 결국에 이겼다. 라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좀 말이 많았던 적이 아닌가요? 시끌시끌했죠. IT 업계에서는 말이 많았죠. 모르시는 예. 분들은 또 그러니까 맞아요.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같은 건데 이거를 대기업의 손을 그냥 들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막 코멘터리가 달리기도 했었고요. 자세한 얘기를 좀 전해주시죠. 예, 일단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사건이지. 예, 사건 번호 아니 법원 갔다 왔으니까 사건이지. 사건 그렇지, 번호 그렇지. 붙어 있거든요. 그렇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우리나라에 line.co.kr 이런 주소를 쓰는 네. 그런 곳이 있었어요. 네네. 옛날 옛적부터 그렇죠. 아니면 얼마 전 라인은 뭐 새로운 네. 그런 말이 아니니까. 그 line는 보통 명사예요. 그냥 선. 줄이잖아요. 선. 줄. 네. 그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line.co.kr 이 주소를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라인 메신저가 이제 보니까 우리도 라인인데 하면서 이걸 뺏어갔다.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네. 원래 사용하시던 분은 네.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인 전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지? 네. 2010년에 이 line.co.kr은 내가 쓰겠다 하고 구매를 한 거지. 네. 구매를 했는데 그 우리가 아는 라인 메신저는 2011년에 나왔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진출한 건 2014년도니까 한참 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 분은 그 line.co.kr 이걸 가지고 계속 영업을 하고 계셨고 무슨 영업을 했는데요? 그분은 차선 도색하시는 그러니까 자동차 그럼 선이 맞네요. 라인이잖아. 네네네. 잘 그래서 쓰고 계시는 거네요. 차선 도색협회로 지금 들어가면 그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카페요. 네이버 사이트 말고. 카페. 네이버 카페요. 네. 아이러니하네요. 네. 다음 카페도 아니고 네이버 카페야. 그러게. 그래서 이게 있었는데 네. 그 라인 자체는 네. 보통 명사 선이니까 어디 니네 회사가 라인은 무조건 우리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할 수 없지 않느냐 막 그렇죠. 이러면서 막 싸운 거예요. 네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보기에는 대기업이 네. 일반인을 일반인이 가지고 소소하게 쓰고 있던 그걸 막 뺏어가려고 횡포를 부리고 차선 도색 협회에서 쓰고 있던 외국을 봐라 뭐 네. 샤오미는 mi.com, mi.com 그거 산다고 몇십억 몇백억을 주고 사고 네. 페이스북도 그거 사고 했는데 비난 여론이 좀 일었었죠. 그렇죠. 네. 페이스북도 그 fb.com을 사기 위해서 뭐 예. 몇백억을 쓰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야 역시 네이버 너네는 틀려 먹었어. 네, 우리나라다워. 이랬었죠. 그랬는데 네.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이후에 이제 좀 되게 재밌는 게 한 뭐 며칠 지나고 나서 여론이 그 네이버가 당연한 거다. 이 그렇죠. 판매 도메인을 원래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냥 라인으로만 썼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차선 도색협회로만 썼으면 됐는데 뭔가 나쁜 짓을 했다는 그렇죠.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원래 도메인 자체를 네. 누가 먼저 선점을 해서 쓰면 그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되게 유명한 도메인, 아까 말씀해주신 fb.com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쓰지도 않을 거면서 마치 페이스북이 못 쓰게 하려고 네네. 또는 페이스북이 내가 미리 사놓으면 나한테 비싸게 몇백억 주고 사가겠지? 이러면서 부당하게 그런 금전적 네. 이득을 목적으로 구입을 네.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있긴 합니다. 그게 업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랄까 엄밀히 말하면 도메인 그 세계적인 도메인 법에는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약관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그걸 안 있겠죠. 보여주면서 난 잘 쓰고 있는 척하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 국제 쪽에서는 이제 뭐 ICANN이라고 기구가 있는데 거기 말고 국내를 기준으로 보면은 네. 국내 법상 아예 그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라인은 이거 불법이다 뺏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불법으로 넘어가냐면 이분이 라인.co.kr을 네이버한테 뭐 억 단위의 돈을 받고 팔겠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 라인.co.kr 들어가면 카카오로 연결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 차량 도색 협회로 쓰다가 예. 이제 라인이 좀 유명해지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바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얘네가 네. 카카오로 바꾸고 문제가 되니까 라인이 이제 나한테 이걸 사가겠지? 네. 약간 일부러 이런 그렇게 걸었겠네요. 그러면. 네. 이건 이제 추측이죠. 추측이라기보다는 너무 당연한데요. 그 도메인 정황 일단, 증거지 그냥. 네, 일단 도메인에 연결되는 주소를 바꾸려면 어쨌든 도메인 주인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직접 하는 거잖아요. 직접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직접 카카오로 어쨌든 연결을 한 건 사실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2014년 12월인데 네. 그걸 보고 라인이 15년 1월에 네. 소송을 걸었어요. 카카오로 연결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 걸 수 있겠네요. 있죠. 걸 수 있죠. 피해인데.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는 우리 네. 영업을 방해하는 목적이고 이렇게 때문에 이거를 조정해 달라라고 네, 네. 조정 요청을 했고 그래서 조정 요청을 해서 네. 맞네. 너네 이제 그거 없애. 라고 우리나라에서 다 그게 내려왔어요. 그때 당시에도 조정을 한다는 게 이제 사실은 뭐 도메인을 사겠다 이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냥 다른 데로라 연결해라. 너네 아니요, 원래 아니요. 쓰던 것처럼. 그게 이런 거 아니라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 인터넷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네네네. 거기에 조정 신청을 해서 네. 그게 등록이 되면은 네. 너네 그럼 도메인 말소야. 지워. 돈 냈던 거 의미 없이 그냥. 그걸 네. 아예 뺏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분은 반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고 이거 분쟁위원회에서 네. 기업 편 들어주고 일반 네. 괴롭히는 거 아니냐 네. 해서 법정을 갔는데 라인 이긴 거죠 이제. 당연히 근데 그럴 문제인 것 같네요. 그게 크리티컬했네요. 라인.co.kr에 들어가면 카카오로 연결이 네. 되는 게. 아니 이런 표현하면 좀 개인한테 그렇지만 약간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은 그 차선 도색 협회 카페 네이버 네. 카페에 네. 입장문을 올렸어요. 아 거기 왜 거기다 올려? 자기 홈페이지니까 거기다 그 네이버 올려야지. 거잖아. 그. 거기다 올렸는데 네. 또 거기 올린 입장문에 보면은 네. 막 라인은 일본 기업이고 음. 대표도 일본인인데 우리 한국에서 뭐 또 민족 그거 하는 약간 거야? 애국심 마케팅하고 그런 아. 뉘앙스를 좀 풍기셔가지고 또 안 좋은 이미지가 생겼고. 뭐 하는 거야? 예. 아재겠네.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이런 도메인 관련 분쟁 네. 이런 사례가 국내에 몇 번 있었어요 사실. 네. 네. 예전에 센스 아시죠? 센스. 삼성 노트북? 노트북? 그죠? 네. 센스.co.kr 네. 이걸 삼성전자랑 네. 어떤 김밥집 사장님이랑 한판 붙은 거야. 김밥 센스 같은 거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었나 보다. 그런 네.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트위터.co.kr을 네. 우리나라에서 갖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네. 미국에서 와서 이거 우리 거다. 네. 트위터 우리 아니냐. 네. 그래갖고 막 싸운 적도 있는데 음,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도메인을 구입해놓고 사용하질 않았어요. 네, 둘 다. 네, 방치해 놓은 거죠.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도메인 선점해서 비싸게 팔려는 목적이 있는 것 네. 같다라고 해서 돌려줬고요. 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로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사람들이 그 일반 대중들이 비판 여론이 있었던 게 예. 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이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은 네. 이게 소유가 아니잖아요. 도메인은 어떻게 보면 대여죠. 대여인 거죠. 네. 무조건 대여인 거죠. 네. 세상 모든 도메인은 다 대여인 거니까. 네. 그 대여한 거를 쉽게 말해 비디오 대여점 같은 거에서 비디오를 빌린 다음에 다른 안 좋은 용도로 사용한거나 다른 불법 목적으로 임대를 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게 대여권이 말소된 거라 그렇죠.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라인은 네. 이렇게 사람들의 비난 여론이 또 거세지니까 네. 원래 이분들이 차선 도색협회로 계속 사용을 했다면 네. 라인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치. 사실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카카오로 연결한 걸 다 네. 뺐으니까 지금은 네네. 계속 이걸로 쓰겠다 네. 조용히
그러면 말소 안 해도 된다. 카카오가 약간 그런 카카오란다. 라인이 한 수 접고 들어간 거네요. 그렇게 볼 아니 수도 있겠죠. 이건 울며 겨자 먹기지 사실은. 네.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그죠. 보니까. 사실 승소해가지고 그럼 가져가야지라고 해버려도 할 말은 없는 거죠. 그 정당한 네. 거지. 근데 이제 여론 자체가 이러다 보니 예. 가져갈 생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도메인이 뜬 거네요 지금? 이제 말소가 되면은 줄 어떻게 서봅니다. 그 법정에서는 네. 그 라인 코퍼레이션에 양도를 해라라고 판결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이제 앞으로 봐야겠죠. 아니 네이버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연결을 안 해서 그냥 둘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보유만 하고. 그냥 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그 못 먹는 똥이 돼버린 거지.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네.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 도메인을 이제 뭐 즐겨찾기해서 들어가는 경우나 네. 검색해서 즐겨찾기 해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리고 검색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 거의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를 외워서 그냥 들어가는 편인데 예. 이제 그냥 대충 뭐 자가발전인가 보다 하면 자가발전.com을 먼저 쳐보잖아요. 네. 근데 라인.com은 지금 이제 도메인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가 그걸 갖고 있어요. 맞아요. 라인.com 그래서 판다고 떠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서 라인.co.kr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인.co.kr을 가장 많이 들어갈 텐데 그렇지. 라인.co.kr은 들어가면 엉뚱한 사이트가 나오죠. 네. 제대로 들어가려면 라인.me나 라인.co.jp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왜냐면 라인이 뭐 시작을 일본에서 했으니까 co.jp로 들어가는 게 뭐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좀 와닿는 도메인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co.jp라는 게 네. 익숙한 도메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me도 뭐 일반적으로 제 개인 홈페이지 네. 도메인은 .me로 되어 있긴 한데 네. 뭐 일반적으로 대중적이지 않으니까. 대중적인 도메인은 아니다 보니까 네. co.kr을 라인이 쓰는 게 저는 뭐 이왕 판결이 그렇게 났다면 네. 라인을 그렇게 쓰는 게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나쁘지 네. 않지 않을까. 왜냐면 쓱 가져가라. 뭐 로드 라인으로 해도 되잖아. 도색 맞아요. 협회는 그 뭐야 말씀하신 것 중에 얘기 예. 나온 게 이제 라인닷컴은 사실 전문적으로 도메인을 판매하고 사고 팔고 하는 사이트가 네. 갖고 있어요. 근데 예. 네네.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도메인을 사고 파는 것 자체는 원래 도메인 약관에 위배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건 대기업이니까 사실 미국 쪽에 있는 대기업이고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다 보니 국내법에 적용이 안 되니까 네. 아마. 라인 아니 근데 원래 세계적으로 봤어도 해석은 그런데 네. 이때 법적 분쟁이 커질 것 같으니까 라인이 사실 안 건들고 있다고 봐도 뭐 타당할 것 같거든요. 뭐 싸울 수 있는 소진이 이런 건 아직 있긴 네, 한데 있긴 사실. 하지만 굳이 그런 것까지 건들 필요가 없다라는 걸 봐서는 예. 그 라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그냥 라인.co.kr이 그 뭐 카카오로 연결만 안 하고 파킹 사이트인 상태였다면은 아마 그냥 뒀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뭐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면 뭐 좋은 얘기로 그 일반적인 그 세계적인 유명한 큰 기업들이 하듯이 넌지시 그냥 큰 돈을 제시하면서 파킹 사이트였다면 천천히 그냥 우리한테 줘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주기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작년에 네. 구글.com을 어떤 분이 샀어요. 네. 구글 개인이. 직원이 샀어요. 아니 직원 아니야. 구글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아닌데 뭐 하여튼 네. 그 직원분이지만 일반 개인이 산 거예요. 네. 그냥 직원이야 멍청아. 직원 네. 뭐 그러니까 하여튼 직원이 자기 구글에서 일하다가 어. 이게 잠깐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를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샀어요. 뭐 엄청 12불에 뭐라고? 12불에 샀는데 네. 그래서 한 1분에서 2분 정도 도메인 소유주가 됐어. 네. 그랬더니 구글 전 직원이 보내는 메일들이 자기한테 다 오고 내 거니까. 재밌다. 네. 그러다가 이제 몇 분 뒤에 환불되었다. 네. 12불과 함께. 네. 그렇게 되고 비공식적으로 네. 구글에서 얼마 정도 소정의 위로금 그거를 근데 제가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 정도 금액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3-4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 그 정도 되는데 네. 그거를 3-4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금액이었는데 네. 그 사람이 받을 생각 없다. 이거 기부하겠다. 이렇게 네네. 하니까 그러면 2배로 줄게. 기부니까? 기부니까 2배로 줄게. 세금환급 엄청 받았겠네. 그렇게 또 마케팅했어. 세금환급 엄청 받았겠어. 네, 세금만 그래서 아 뭐, 이게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은 뭐 자세히 법적으로 뜯어보자면 네. 이 돈을 먼저 제시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라인.co.kr을 갖고 있는 그 개인이 네네. 돈을 먼저 제시하면 아까 긍정 씨가 얘기한 대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증거가 돼 버리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고 대부분 뭐 인터넷에서 뭐 구글.co.kr을 얼마에 사갔다 이런 사건 이런 소식들은 기업이 먼저 개인한테 돈을 제시해 주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네. 그런 경우에만 이게 허용이 되는 거인 거죠. 이 라인 코퍼레이션도 네. 그 개인한테
처음에 제시를 했었는데 한 30만 원, 35만 원. 근데 이게 그 제시가 문제는 처음부터 제시를 한 게 아니라 그 카카오로 연결된 이후에 야 카카오 풀고 이거 돈 줄 테니까 갖고 가 이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 만약에 도메인을 그렇게 사고 팔 의사가 있으신 분이라면 사실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면 이번 판례를 잘 참조하셔서 예. 네, 정상적인 용도로 자기 홈페이지 만들어 쓰고 계시면 기업이 아무도 와서, 손대지 못합니다. 기업이 와서 그 홈페이지 그거 별거 없는데 이거 싸이월드 같은 걸로 연결해 놓으시면 아 그리고 도메인은 10년마다 이게 소유권이 만료되기 때문에 연장을 아예요? 꼭 해주셔야 돼요. 아예요? 예. 연장을 해주면은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만료돼서 네. 갑자기 붕 뜨는 거야. 그게 2년, 3년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내가 구입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가 지금 12년 동안 계속 한 사이트를 지켜보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예. 한 번 그 사이트가 흔들렸어요. 그래갖고 뭐 죄송합니다. 뭐 저희는 이제 사업을 뭐 잠시 종료하여 이러 한 페이지짜리로 바뀔 때가 있어요. 원래 네. 쇼핑몰인데 거기를 지금이야 하고 찾아봤더니 그 다음 달 초에 만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 몇몇 사이트가 예약 그걸 해주잖아요. 예약을 해놨어. 그리고 막 모든 촉각을 다 세워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쇼핑몰을 딴 회사가 인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났구나. 다시 쓰더라고요. 그 사이트가 네이버 메인에 그 쇼핑몰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요. 그 보여주면서 네. 제가 은 실장한테 보여줬거든요. 네. 이거 봐라, 이런 거 봐라 했더니 막 욕을 하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오늘 제가 해커를 한 명 사서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네. 라인 코퍼레이션이 라인.co.kr 도메인 분쟁에서 네. 승리하였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뭐 좋고 나쁨의 판단은 대중 각각이 하는 거지만 예. 어쨌든 그 개인 도메인을 갖고 있던 개인이 라인에 누가 봐도 그러니까 경쟁사인 카카오랑 연결했다는 건 뭐 누가 봐도 영업 잘못 방해지. 사용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손을 들어줬겠죠. 예. 네, 다음 소식은 누가 한번 해볼까요? 네가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주 이발소를 안 갖고 오셨나 봐요. 아직 찾고 있어. 기다려봐. 네, 아왕도도 준비를 했는데 제게 짧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랑입니다. 일단 이번 주 소식은 그냥 한 줄로 하자면 그 통신사가 위약금을 물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위약금이 거의 장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꽤 큰 파일을 가져옵니다. 네. 네. 내보신 분들은 이게 공감하시겠지만 예. 이 통신사 위약금이라는 게 핸드폰 위약금도 있고 뭐 집 인터넷, 집 TV 뭐 이런 것들이 요즘은 다 통신사랑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 결국은 이 위약금을 내게 하는데 네. 그 혹시 아왕드 뭐 이 위약금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보신 적 있어요? 그걸 왜 읽어봅니까? 그냥 때 되면은 이제 그냥 내라 하면 내는 네네. 케이스인 거거든요. 핸드폰 바꿔야 될 때. 집 인터넷 그런 거는 긍정 씨는요? 저는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위약금을 방법을 안- 찾는 피할 수 편이십니다. 예. 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나 보군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약관을. 왜냐하면 이 약관이 지금까지 되게 불공정하게, 그러니까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게 네. 되어 있었어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한 개를 읽어보자면, 그 약관에 내가 A라는 약관을 보고 인터넷에 가입을 하잖아요. 네. 근데 A 다시라고 갑자기 바뀌었어요, 약관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599 요금제를 쓰는데 데이터가 무제한이야. 네. 근데 무제한이라는 거에 밑에 코멘터리로 무제한이긴 하나 통신사가 판단하여 뭐 이상하게 쓰는 사람이 있을 경우 차단할 수 있다. 이게 한 줄이 갑자기 늘었어. 지금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모 통신사가 그런 걸 늘렸다고 가정을 예시를 했을 때, 하시는 거죠. 네, 예시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그냥 약관이 변경된 걸 문자나 이메일로 고지를 하면 돼요. 끝이에요. 받아봤어요, 저. 받아보셨어요? 자주 와, 그 메일. 메일로 뭐 약관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약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메일을 읽어보지는 않잖아요, 잘. 근데 저는 굉장히 읽어보는 편이에요. 네네.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근데 음. 그게 음. 저는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냥 통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험사나 카드사 뭐 이런 금융 관계 쪽은 네. 이게 한 줄만 바뀌어도 우리는 해지할 권리가 생겨요. 어. 그 메일이 오면 해지를 해도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품이 됐으니. 아 약관이 변경되면 네. 해지해도 위약금이 없어요, 그럼? 근데 카드사나 통신사는 카드사나 보험사는 위약금이라는 개념이 없죠, 사실은. 아. 네. 근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정 이상 전까지는 원금을 못 돌려받는 약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납부에 따라서 네. 근데 그런 거에 해당이 없이 그냥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가입했던 것과 상품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들은 신중하게 하겠네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위인데 이제까지는 통신사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쉽게 어떤 상태는 뭐 많이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 요금제가 없어지는 경우. 딱 봐도 내가 너무 좋은 요금제를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내 요금제가 없어져요. 신규 가입이 저 안 돼. 그런 적 있어요. 그 옛날에 어렸을 때 팅 문자 무제한이라는 걸 쓰고 문자 있었는데 팅 문자 무제한. 그게 없어져가지고 네. 핸드폰을 바꿀 때 그 문자 무제한을 못 썼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핸드폰을 바꿀 때 그러면 내가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금융사였으면은 핸드폰 바꿀 때 위약금 내잖아요. 그 위약금을 안 내고 해지해도 되는 거였던 그렇죠. 거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금 통신사 관련된 거에는 그게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1개월 전에 문자랑 이메일로 한 달 전에 무조건 공지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바뀔 거라고. 네. 지금은 바꾼 다음에 공지하면 돼요. 네, 바뀐 전에 해야 선저치 되는 거고. 후보구나. 네. 메일이 더 오겠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말 정확하게 추가된 게 소비자가 불리하게 약관이 바뀔 경우에는 예. 2개월 이내 바꾸고 나서 2개월 이내 해지를 요청하면 위약금이 없이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불리하다는 게 좀 네. 주관적인 판단이 기준이 들어갈 뭡니까?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명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음. 대부분 이제 이 공정위 이게 지금 공정위에서 판결이 난 거거든요. 네. 예. 공정위에서 뭐 경영상의 이유 음. 그리고 뭐 이 정당한 이유나 뭐 이런 것들 이 계속 들어가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뭘 정의할 수는 없다라고 또 판결을 마지막에 그게 내렸더라고요. 진짜 애매한 게 네. 만약에 단통법이라고 하는 것도 네. 뭐 그 단만기 유통증진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정부 상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싸게 살 수 없으니 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비싸게 파는다 이런 이런 거를 얘기하죠. 안에가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단통법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저렴하게 사고 있다. 뭐 이런 소리를 계속 개소리를 하고 있잖아. 눈을 감고서 이렇게 멍멍 그러니까 자꾸 그 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네.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그 보면 얘기하니까 긍정 씨가 그 판사님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려고 조용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 것처럼 이제 같은 문장도 네. 그쪽 법으로 분들이 어떻게 보는 그쪽 분들이 맞아요. 보는 시선과 네. 그리고 일반 그 소비자가 보는 시선이 네. 다른데 네. 이게 뭐 2개월 전에 해지가 가능하다 이게 사실은 불리한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할 말 없는 거가 아닐까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전보다는 나은 게 전에는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은 그냥 그 경영상의 환경과 정당한 사유가 끝이었어요. 그거는 쥐들 정당한 사유지.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약관을 토대로 해지를 요청해도 예. 그건 우리 쪽 경영상의 문제로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넘어갔던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네. 이번에 개정에서는 그 예시 같은 거, 신뢰 같은 것들을 되게 뭐 예를 들어 대체할 수 있는 요구가 없을 구체적으로 경우 네. 뭐 이런 것들로 다 명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랬어. 근데 이게 이제 공정위가 어떤 절차를 이게 어떤 방식을 통했냐면은 네. 참여연대라고 왜 우리 그 대중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참여연대에서 이게 불공정하다 하면서 몇 가지를 통신사의 불공정한 부분들을 그 공정위에 제시를 했어요. 네. 조정을 신청을 네, 한 거죠. 그 안에 이것처럼 뭐 해지를 맘대로 못하는 거 사실상 해지가 가능하나 해지를 하려고 하면 위약금 때문에 거의 위약금이 뭐 한 30만 원, 막 많게는 5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떼돈이네 떼돈. 네. 거기다가 되게 웃긴 건 이게 짧게 쓸수록 위약금이 조금만 나오잖아요. 네. 길게 쓰면 오히려 올라가죠. 더 올라가는. 깎아줘야 되는데 네. 말이야. 더 깎아줘야 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불공정하다는 것과 음. 그리고 멤버십 포인트가 말소돼요. 근데 우리 항공사나 호텔 같은 경우는 이 멤버십 포인트도 다 현금으로 계산을 해주잖아요. 네네. 현금성으로. 네, 현금성 그걸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5년 정도를 무조건 보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게 통신사는 유독 이상하게 그냥 뭐 1년에 한 번씩 리셋을 시키고 음. 뭐 해지를 하거나 이래도 인계되지 않는 아니, 재가입을 해도 개인 넘어가지 정보는 않는. 갖고 있고. 그렇죠. 어? 장난하나. 이게 너무 웃기죠. 지난번에 제가 갖고 왔던 소식들도 있는데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네. 이 우리나라 법에 원래 잘못한 사람이 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거 고친 다음에 제시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봐. 라고 하면 이걸 좀 배려해주는 이 친기업 프렌들리적인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위가 이걸 받고 참여연대한테 예. 통신사 3사에게 전달했어요. 이런 게 왔는데 너네 어떡할래? 음. 라고 했더니 통신 3사가
서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통신 3사가 갑자기 야 모여봐라고 하더니만 우리가 이걸 이렇게 고쳤어 하고 공정위에 줬는데 거기에 포인트 부분은 빠져 있었어요. 포인트 부분은 빼고 예. 그러니까 그거지 뭐지 살을 주고 뼈를 아끼는 살을 내주고 뭐라고? 뭐 그런 느낌으로 그 해지 관련된 조항들은 바꾸고 자기들이 포인트 관련된 거는 한마디 코멘터리 없이 제출한 거죠. 하지만 이게 아까 말했듯이 그 배려를 해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잘 고쳐왔네 그러면. 자수한 봐주는 네,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부분은 싹 빠지고 이 해지에 대한 것들만 이렇게 좀 수정이 됐습니다. 아, 그 포인트 부분은 은 실장이 바라던 부분인가요? 아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원래는 이게 그 2년 동안은 그래도 누적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치에서 보통 핸드폰을 2년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1년치에서 쓴 부분은 쓰고 남는 게 있으면 네. 1년 매 정초에 한번 또 싹 들어오잖아요. 네. 그게 지난번 거에 얹혀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네. 작년 올해부터 없어져요. 아예 모르셨죠? 네. 약관이 바뀐 거예요. 이것도 3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포인트가 0이 되고 다시 시작해요. 무슨 공동 그런 네. 법무팀이 있나봐. 약관 동시에 그런가 바뀌어. 봐. 약정하고 약속하고 김 부장 아시죠? 올립니다. 이거 하는 느낌으로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도 작년 말 돼서야 알아가지고 예. 한번 고객센터랑 또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네. 공정위가 이런 통신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냥 조정해라라고 전화만 맞아요. 몇 번 하는 그 압력을 넣는다라고 하는데 네. 그냥 권유하고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떠시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되게 민감한 문제죠. 통신사님한테 압력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개인이 했으면 아마 흐지부지 묻혔을 거예요. 예. 저도 열심히 국민신문고에다가 올렸거든요. 근데 그 공정이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네네. 근데 소식만 받고 이게 약관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 참여연대가 껴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론이 어떻게 걱정이 되니까. 네네. 근데 정작 돈과 직결되는 제일 큰 문제였던 멤버십 부분은 이제 빼고 그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부분만 수정을 했다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 전에 위약금도 사실 너무 억울하게 당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예. 네. 이게 그러면 지금 바로 적용이 된 게 아니고 언젠가 이제 적용이 되겠다라고 하고 예정인 거죠 아직. 아직 예정. 아니에요. 바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긍정 씨 얘기대로 예. 그 공정위가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권고 조항이기 때문에 아마 통신 3사가 우리가 먼저 제출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잘못했어 하고 제출한 거니까 통신 3사가 자체적으로 약관에 금방금방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약관이 바뀌어 봐야 알겠네. 안 바뀌면 정확한 메일이 안 내용들은. 오잖아. 네, 맞아요. 아니 이제 2개월 전에 메일 보내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바뀌어야 네. 2개월 뒤에 바꿀 예정이어야 오는데 안 바꾸면 안 올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이제 여론도 그렇게 됐고 예. 이게 무슨 조항이 있어서 자기들이 먼저 제출한 건 꼭 지켜야 돼요. 이게 근데 지킬 것 같은 게 왜냐면 멤버십이 더 크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이화를 네. 잠재워야 돼. 네, 그러려면 멤버십 얘기가 빠져 있지만 이걸 빨리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KT 기가 인터넷을 쓰는데 프로모션에 해당이 돼가지고 제가 기가 인터넷 프로모션 기간에 가입을 해서 지금 뭐 한 달에 5,000원 정도 내고 쓰고 있어요. 예. 제일 빠른 거. 근데 그 이 기가 인터넷을 갖고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기가 인터넷 설치가 안 된다는 거야 거기는. 네네. 일반 인터넷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해지하겠다. 위약금 없이 해지하게 해달라. 네. 라고 했는데 그때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써서 위약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하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해지해줄 수가 없다. 위약금 없이 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길래 왜 그러냐. 너네 상품으로 가입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가입된다. 기가 인터넷이 안 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인터넷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한 4개월 정도 쓰다가 세상에.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자주 가시네. 그러게요. 아니 기가 인터넷이 안 되는 집은 살 수가 없어. 도망 다니세요? 거의 쫓겨? 아니 인터넷이 느린데 어떻게 살아 그 집에. 아 물 안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요? 쫄쫄쫄 나오는 하수구랑 사는 거라고. 저는 핸드폰 해지할 때가 되면 예. 약관이 바뀌길 기다려야겠네요. 그럼 계속. 근데 이게 참 조심하셔야 될 게 결국 그걸 또 피해서 약관을 바꿀 거예요. 그 고객에게 불합리한 약관일 경우라는 조항이 달려 있기 때문에. 똑똑한 분들이 많으니까 법무팀도 있어 임마. 너 법무팀 있어? 자가발전 법무팀 있잖아. 아 그렇죠. 근데 그건 개인이잖아요. 네 좋습니다. 제 소식을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예. 아무튼 그 통신 3사가 갖고 있던 해지에 대한 그리고 위약금에 대한 불공정 조약을
그 참여연대의 제시로 공정위가 수정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통신 3사가 그걸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수정하기로 했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 좋은 소식이네요. 발전했어요. 네. 우리나라. 네. 다음 아망드 씨로 넘어갈까요? 네, 저는 트위터 소식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예. 트위터야. 트위터야 아프지 마,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트위터가 요새 많이 힘들어요. 여력이 없죠. 아 많이 힘들어 보이진 않는데 요즘. 그 많이 트위터가 지금 힘든 것 같은데. 옛날에 비해서는 참 엄청 힘든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절뚝거리는 수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트위터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만 해도 몇백 년은 운영할 수 있어요. 아, 지금처럼 그래요? 돈을 쓰면. 예. 네, 지금 아 야금야금 쓰면 지금도 야금야금 쓰고 있진 않아요. 아, 미친놈처럼 쓰고 있어요 돈. 근데도 이제 뭐 트위터가 예전만큼 그리고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연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트위터가 발표하기를 사용자 수가 정체되어 있고 예. 더 이상 사용자 수가 늘지 않고 있고 이제 안에서 가입했던 사람들이 계속 쓰고 있는 음. 그런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 더 이상 신규 유입자가 없는 거죠. 복수 계정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트위터는 네, 계속 네, 그럴 수 네. 있는데 트위터는 익명이 보장이 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네. 저 혼자서 뭐 트위터 네. 계정을 여러 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저만 해도 트위터 계정이 지금 4개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오. 사실 하나밖에 안 쓰는데 예. 4개 중에 하나는 자가 발전 계정이고 또 하나는 뭐 제 개인 계정이고 나머지는 뭐 그냥 영어로 트윗을 해볼까 해서 영어 계정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그냥 비밀 일기 계정 이렇게 예. 있는데 사실상 쓰는 건 하나예요. 근데 트위터에 내가 코멘터리 올린 것들이 영구히 보장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네. 아 그래요? 네, 트위터에서 아카이브 기능 이용하면 네네. 영구히 보장이 돼요. 어, 네,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트위터가 그 지금 사실 사용자 수도 안 늘고 있고 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도 너무나 좀 폐쇄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발전이 좀 없는 플랫폼 중 하나인데 네. 이름에 비해서 발전이 좀 없는 플랫폼 중 하나인데 그렇죠. 트위터가 중요한 트윗을 우선하는 기능을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도입을 했어요. 네, 이를 실제로 도입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발소를 2주 동안 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주라는 시간 동안 네, 이걸 하겠다 그리고 시행까지 다 완료가 됐어요. 빠르네요. 네, 그래서 지금 트위터 공식 앱이랑 웹을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지금 뜨는 분도 있고 안 뜨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어서 선택적 적용이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트위터는 시간순의 역순으로 배열이 됐었어요. 시간의 역순 최근 거. 네, 최근 게 위로 올라오고 네네. 오래된 건 밑으로 내려가고. 시간순. 네, 네.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시간별로 정렬이 되는 그죠. 그런 형태로 트위터가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고 약간 그런 거를 이용을 하는 게 실시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타임라인이잖아. 타임라인이잖아. 실시간성을 그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걸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트위터에 글을 쓸 때 이런 걸 물어봐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맞아요. 있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트위터가. 네.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는 게 트위터의 아이덴티티였는데 예. 페이스북은 좀 달랐어요. 페이스북은 이제 타임라인이라는 개념에서 뉴스피드라는 개념으로 옮겨가면서 그렇죠. 그 이제 나한테 관련이 많은 관심사나 중요도. 너가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아. 예. 너 이거 좋아하지? 너 이거 좋아요 눌렀었어. 이거 봐봐. 친구들 네 친구들 중에 이거 누구가 이런 거 좋아했어. 이거 한번 봐봐. 예. 시간순이라는 별도로 아무리 오래된 글이라도 지금 인기가 많다. 네. 너가 좋아할 것 같다 하면 위로 올라오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개인의 연관이 된 게 더 눈에 띄는 것처럼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네. 트위터는 페이스북은 다르게 완전히 나를 이제 거기다 녹여내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상 아이덴티티를 거기다 녹여내는데 네. 트위터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페이스북이 저걸 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예. 모르겠지만 트위터도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유저가 팔로우한 계정 그다음에 자주 반응을 보이는 트윗 뭐 멘션을 자주 보낸다거나 네네. 아니면 뭐 리트윗이 자꾸 된다거나. 리트윗을 한다거나 아니면 된 걸 자꾸 봤다거나 아니면 하트를 누른다거나 예.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나의 관심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유사한 특징을 지닌 사용자들끼리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적합한 트윗을 거기 리스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예. 페이스북이랑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 모태 자체가 틀리긴 하지만 결국 페이스북의 형태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네요. 저도 걱정이 되는 네. 게 하는 짓이 뭐 거의 똑같이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잖아. 차라리 앞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도 네. 걱정이 되는 게 트위터랑 페이스북은 사실 가야 되는 길이 명확히 다르다고 다른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자꾸 트위터가 페이스북을 따라가는 모양새를 계속 취하고 있어요. 무슨 모양새를 취하고 있냐면 자꾸 연락처에서
트위터 하는 사람은 자꾸 끌어올려 그래. 맞아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정신 오려고 나갔어? 정신 나가 내 트위터를 미쳤다고 내 주인들에게 그러니까. 보여줍니까? 트위터는 익명성을 진짜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트위터는 사실 그런 말 하잖아요. 페이스북은 최대한 나를 꾸미는 곳이고 그렇지. 트위터는 최대한 나를 내려놓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 트위터가 또 그것뿐만 아니고 예. 지금 트위터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140자 제한이라는 건데 네네. 이게 어떤 특징을 짓냐면 가장 빠른 글을 짧게 읽고 쉽게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버리겠다. 그러니까 긴 글도 올릴 수 있게 하겠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면 힘드니까 아파서 그래. 뭐든 해야 되겠다 싶은 거거든요. 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일환으로 이제 이 기능이 들어간 건데 중요한 트윗을 위로 올리는 이런 네. 것들이 들어간 건데 이 기능이 맞춤 트윗이라고 하거든요. 예. 맞춤 트윗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식 웹이랑 앱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말만 그때 던졌을 뿐인데도 RIP 트위터 이런 해시태그가 네. 네. 이제 많이 떠돌아다니고 뭐 세이브 트위터 뭐 이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만 한다고 트위터가 하면 어. 무조건 트위터를 지켜주세요. 아프지 마라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 게 네. 그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 기능이 메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선택으로 들어간 이유가 트위터는 리얼타임 핵심이다 맞아요. 라고 했거든요. 알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더라도 네. 방금 자기가 혼잣말처럼 내뱉은 걸 네네.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얼타임이 핵심인데 음. 문제는 그 리얼타임으로 하는 혼잣말들이 너무 많아지면 중요한 사건이 뭐 어떤 일이 맞아요.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네. 거기서 밀려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맞춤 트윗을 넣는 거지. 맞아요. 굳이 뭐 이거 페이스북처럼 이거 타임라인이나. 네 그런 형태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때 이 기능이 딱 도입이 될 거다라는 발표를 네. 했을 때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진짜 페이스북처럼 될 거다 이런 말들이 많으면서 예. 네. RIP 트위터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이제 잭도 씨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기능이 도입되기 전에도 그 트위터로 오래간만에 들어가면 네. 긍정 씨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래간만에 들어가면 지나간 트윗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수천 개 그렇죠. 수만 개 될 네. 텐데 한 사람이 뭐 한 300명 정도 팔로우하고 있는데 10개씩만 똥을 싸놔도 3,000개인데. 3,000개잖아. 근데 이게 며칠간 지나면은 엄청 많이 쌓였을 테니까 그죠. 당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이에. 라는 기능으로 이제 중요한 트윗을 모아주는 기능은 몇 있었어요. 개씩. 근데 그래요? 맞춤 트윗이 이제 이걸 좀 확장한 기능으로 들어가 그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진짜로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아예 이런 기능을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네. 이걸 보다가 새로 고침을 하면 바로 이제 시간순의 역순으로 다시 원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능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좀 반발을 좀 덜하게 하려는 그런 것들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굳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저는 차라리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상위 200개만 땡겨오거든요. 네. 상위 200개만 땡겨오는데 네. 아예 내가 지금까지 안 본 트윗을 밑에서부터 그냥 차례차례 볼 수 있는 기능을 차라리 그걸 그걸 넣어주는 게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트위터는 아까 말했던 대로 어차피 그 사소한 거 그러니까 소비하는 거 흘려보내는 것들을 모토로 하고 있다면 네. 예. 차라리 그게 더 컨셉에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저는 보면.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들이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예. 사실은 그 지나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는 것들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도 트위터를 있죠. 오래 한 분들일수록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편인데 그래서 아예 3,000개든 4,000개든 밑에서부터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근데 있었으면 그게 되려면 팔로워들을 어느 정도 민감하게 다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 될 텐데 네, 그렇게 하고 계신가 봐요. 저는 안 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은 되게 불필요한 소모성까지 막 쌓이고 있지 않아요? 그게 트위터의 불필요한 걸 잃는 게 트위터의 그 내가 존재 이유예요. 뭐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쓰는 네네. 거라던가 뭐 필요한 그런 게 있으면 구글에 치지. 그죠. 그렇군요. 그래서 트위터가 이런 기능들을 약간 네. 페이스북이 뉴스피드 처음에 적용할 때 엄청 반발이 심했어요. 그죠. 네네. 네, 지금도 뉴스피드 쓰레기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을 잘 정착을 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이유가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노출시키고자 하는 방향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페이스북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뭔가 트위터만의 길을 좀 잘 찾는 그런 행보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가져온 이발소는요, 트위터가 중요한 트윗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도입을 했고, 지금 그게 사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훌륭하네요. 전해왔습니다. 네. 어쨌든 그 뭐 다 떠나서 일단 계획했던 거를 빠르게 반영했다는 것도 그렇고 네. 네. 일단 뭐든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는 개 중에 하나 좋은 것들이 얻어 걸려서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내치는 것도 쿨하게 빨리 내칠 수만 있다면은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CEO 바뀌고 나서 트위터가 네. 좀 전보다 빨라빨라졌어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뭐 난 잘 모르겠습니다. 트위터를 열심히 안 하니까요. 예. 근데 얘기 들어보면 계속 궁금해하고 하고 싶어지긴 하네요. 네. 네, 근데 재미가 없어. 새로운 팔로워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막 1000몇 명씩 데리고 있었는데. 샵 예. 소통 아, 마팔. 그거 일상. 내 도저히 그것만큼은 할 수가 없어서. 아 그러면 그 늘릴 수가 없어요. 프로필에다가 네. 애국 보수 이런 거 그런 거 넣으면 좋겠어요. 가스 이런 거 해놓으면 되는 거야? 태극기 아이콘 이거 합친 다음에 아, 정신 났네요. 제 의견은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이발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이번 자가 발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납시다. 안녕.